움직인 사건과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오늘 하루는요, 이란이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이란 사태가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또 환율이 1,500선 그리고 유가가 $100로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코스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들여다보면요.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이 우리의 안전처가 되는 걸까요? 국내 반도체주들의 지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들 이번 주에 유독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GTC 2026 그리고 다가오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도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이어질 텐데요. 여전히 싸다고 합니다. 이 GTC에서는요, 일단 우리가 베라 루빈의 구체적인 현황부터 또 AI 가속기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코멘트 기대되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통해서는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초호황 기대감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증권가에서는요, 이 중동발 리스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번 달 들어서도요, 여전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 줄줄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0조 원, SK하이닉스는 38조 원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2배 정도 상승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이고 실적은 실적이다.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시선이 증권가에 팽배한 겁니다. 결국엔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거친 불확실성을 뚫고 우리 투자에 좀 안전처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마감지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요, 장중 상승 출발했지만 국제유가 다시 급등하는 소식 들려오는 시점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내에 좀 상승 전환하더니요, 결국 오늘 1%대 1.14% 상승으로 5,54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감 상황도 보시면요, 코스닥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만 상승불을 켰고요. 정말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1,125포인트까지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막판에는 소폭 좀 줄이면서요, 1.27% 하락한 1,13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수 폭이 좀 소폭이었는데요. 반면에 또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8,4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여기서도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요. 기관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러 가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을까 보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 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담아낸 외국인이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조 5천억 원 가까이 이런 거액의 투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비중국계 유일의 각형 배터리라는 이런 좀 강력한 소재를 안고 있고요. 또 SOL 같은 경우에 지금 정유주가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이 정부의 최고 가격제 같은 유가 좀 급등에 맞물리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살짝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랭크돼 있고요. 또 심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국내 기판 업체들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또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기도 했던 심텍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K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총 시즌 앞두고 정책 수혜감 좀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일라이릴리와 또 협력 개발 소식 들려온 펩트론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요, 반도체 투톱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방산주, LIG 넥스원 다시 한번 부각됐고요.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정부와 방위사업청과 그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600억 가까운 규모인데요. 이게 이제 공지통신 무성기의 성능 계약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항공우주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MLCC 수혜 기대감에 있던 삼성전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역시나 SK스퀘어, 두산같이 지주사 종목들도 오늘 기관이 담아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가시면요,
네, 애프터마켓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미래에셋생명과 현대지앱홀딩스처럼 여전히 지주사 관련 종목들, 그 증권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홈쇼핑 지금 흑자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또 Y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중에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시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부터 이제 또 바이오 관련돼서 ETF, 액티브 ETF 출시 모멘텀이 있는데 과연 흐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도 오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오늘 ISC 특히 강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 반도체 중에서도 소켓 분야에서 많이 오늘 부각을 받았는데 그리고 의료 AI, 셀버스 AI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프터마켓 거래량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투톱 중 삼성전자 담겨 있고 SK 이터닉스, 두산 에너빌티 원전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의료 AI, 셀버스 AI까지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급등수사본부 본격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입니다.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인데요. 오늘 급등한 종목들 프로파일링 해주실 분이죠. MTNW 김충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 100달러, 또 환율이 1,500선이라는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숫자들이 들려왔음에도 그래도 우리 증시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는요.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입니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쫄 필요는 없다는 걸 좀 확인시켜주는 걸까요?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 요즘에 움직이는 거를 본다면은 명확하죠.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중동 쪽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진행형이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미국 증시도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 좀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마감됐죠. 뭐 혼조세로 마감됐다라는 것은 큰 변동 없이 잘 마감됐다라고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시장의 질이 나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스닥이야 뭐 시장이 하락했으니 당연히 하락 종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이러한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수와 또 체감되는 지수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또 많았다라는 이런 결론을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중동 문제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진행형이고 이게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장기화 뭐 단기간에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언제든 변동성을 확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런 시장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장 내부에 또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때요? 사실 펀더멘털적으로는 그렇게 훼손된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봐도 전혀 없어요. 문제될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뿐이지 내부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일례로 본다면 뭐 반도체 빼놓을 수 없잖아요. 뭐 슈퍼사이클 여전하고요. 또 뭡니까? 뭐 우리 상장사 네, 영업이익 그 추정치들, 전망치들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또 각 평가기관들의 그 지수 전망치를 본다면 7,50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1만 포인트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 중동 쪽 이슈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금 더디거나 좀 돌아갈 수 있는 이라고 환경이에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에도 경험했잖아요. 시장이 조금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니 어떻게 했습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본적으로 깔고 뭐 정말 덩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정말 급등주 못지않게 그렇게 폭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말은 맞습니다. 시장 안정도 안 바랍니다. 단순히 진정만 된다라면은 시장 종목들 뭐 최근에 뭐 지수 출렁임과 함께 좀 낙폭이 과했었던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또 더군다나 지금 환경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보면 어땠습니까? 쉼 없이 내내 좋기만 했어요. 필요했었던 그런 조정들, 눌림들 없이 내내 가더니 6,300까지 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폭락이었기는 했지만 거쳐야 했었던 그런 눌림, 조정, 거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이격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이 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에요. 또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고 싶은 이런 물량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이런 상황이었으면 지금은 지금 최근 폭락 과정 때문에 이미 이격이 다 좁혀졌습니다. 그만큼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은 뭐 중동 쪽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그동안 부담이 됐었다고 하는 이격도 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쫄고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시장이 내내 안 좋기만 하겠습니까? 분명히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뭐 그다지 먼 훗날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쫄지 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시장이 진정이 됐을 때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명확해요. 또 다시 6,300을 향해 가겠죠? 그렇다면 또 7,000도 없고 실제로 또 10,000포인트까지 가게 된다면은 대형주가 그 중심에 있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낙폭 과했었던 이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좀 분할 매수로 여러분께 대응한다면은 훗날 분명히 좋은 결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생긴 거지 뭔가 수급적으로 뭔가 펀더멘털적으로 훼손이 된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걸 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지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해상운임 전방위 상승, 해운주 불꽃입니다. 맞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으면서 해상운임도 그야말로 계속해서 조금 불패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임 급등 수혜주들이 좀 계속해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전쟁 장기화라는 재료가 이미 주가에 다 녹아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뭐 종목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또 이 전략은 좀 달리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중동 사태 때문에 뭐 가스선도 그렇고 가스선, 원유선, 뭐 컨테이너선 할 것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이 해상운임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유조선 그 운임지수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이 전쟁 발발 후에요. 55%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와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게 7배까지 이제 폭등을 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더불어 본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40%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또 상황인 만큼 중동 노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운임지수가 한 1,700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데 뭐 8개월 만에 1,700대를 좀 회복했다라고 해요. 뭐 그리고 또 이제 미주 노선에 비해서도 중동 노선이 많이 더 급등한 케이스인데 이게 미주 노선보다도 중동 노선이 더 비싸졌다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009년 10월 정도에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좀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전이 된 것이. 네.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주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을 보더라도 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좀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19% 정규장 기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14% 급등을 한 케이스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서 뭐 전쟁이 장기화 된다고 따라가야 되느냐 또 이걸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만 차트를 통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상가를 기록하면서 네, 이런 장대 양봉을 좀 들어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바로 직전 고점대에 지금 갖다 붙여놓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또 저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상황인 만큼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은 좀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의 위치가 바로 이 자리인데 많이 올랐잖아요. 또 누군가는 이격 확대로 인해서 또 부담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STX 그린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직전 고점대까지는 폭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역시나 심리에 이런 장대 양봉을 들어 세우면서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과도 또 어느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종목들과는 좀 덜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또 윗꼬리를 달고 있는 것이 또 이제 매물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때문에 또 이쪽 섹터 종목들은 또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테마주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사놓고 기다린다? 다 수익되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은 뭐 상황인 만큼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가만 놔둔다. 지금 또 이슈가 금방이라도 뭐 완화될 조짐을 보이게 된다면 또 이런 종목도 급락이 나온단 말이죠.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해서만 좀 샀으면 또 팔아주는 짧은 관점에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께 유리한 거지 좀 엉덩이 좀 무겁고 진득하게 스윙 이상의 포지션으로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어쩌면 또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쟁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양상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보고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다. 해운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중심 반도체인데요. 맞아요. 오늘 반도체주가 또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기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뒤숭숭합니다. 네, 뒤숭숭한데 근데 시장이 내내 뒤숭숭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좋아지리라고 판단이 되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있었던 시장 폭락 이 과정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얼마나 좀 낙폭이 좀 심했습니까? 근데 저는 시장 자체도 그렇고 이쪽 섹터 종목들도 그렇고 그동안 확대됐었던 이격들이 좀 좁혀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격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이쪽을 본다면은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십니다. 슈퍼사이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1분기 그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100% 올렸죠. 근데 또 이 전쟁 여파 때문에 또 30%가 또 올린다라고 합니다. 올랐다라고 해요. 또 낸드도 같이 2배 정도 좀 올랐다라고 하죠. 뭐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부르는 게 값인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빅테커들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먼저 물건을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줄을 서고 있는 이런 상황. 뭐 얘기 나오잖아요. 뭐 치킨 해독을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대세가 어디냐를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고, 뭐 당연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실적 두말하면 잔소리죠. 양사 합쳐서 얼마입니까?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목표 주가들을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4만 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뭐 170만 원이 넘게 지금 이렇게 계속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이게 헛된 말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뭐 최근에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발생된 상황이다라고 했죠. 이럴 때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쫄지 말고 뭐 뒤숭숭하다가 쫄 필요 없이 이때 분할 매수로서 정말 해 나간다라면은 정말 여러분들께 향후 정말 좋은 기회가 되어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쪽 섹터 당연히 뭐 종목 보시죠. 삼성전자 당연히 봐야 됩니다. 네, 최근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시장과 함께 내내 좋기만 했어요. 하지만 폭락 그리고 나서 하방경 직선이 지금 확보된 모습입니다.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물론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SK하이닉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7%대 뭐 상승을 나타낸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폭락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소간의 등락. 근데 지금 또 박스권 상단을 좀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음봉을 공략한다라는 전략으로 본다면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뭐 더불어 본다면은 뭐 PSK라는 종목들도 좀 최근에 그 박스권 이후에 박스권을 뚫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에 갖다 붙여놓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들 종목들을 보면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매주 수급도 좋아요. 주가 상승에 대한 신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좋다.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지금 반도체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김충성 위원님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모든 종목들 지금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한국 PIM 무려 131.4%의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대원전선 83.4%입니다. 놀라운데요. 나노팀 역시 77.3%고요. SNS테크와 다날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좋은 수익률을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펩트론이에요. 사실 이 종목 지금 일라일릴리와 협력 기대감도 들려오고 있고, 또 내일 바이오 ETF, 액티브 ETF도 출시되잖아요. 네. 여러 분야로 조금 재료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점검해 주실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네. 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뭐 일라이릴리와 관련한 그 이슈도 이슈입니다만은 뭐 시장이 좀 뒤숭숭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혼탁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였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선택을 했고, 때마침 일라이릴리와 관련한 그 이슈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주가 자리도 좋아요. 이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좋은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소간의 등락들입니다만은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상승률 자체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좀 모른다라는 것이죠. 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35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유효하죠. 네, 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요. 일단 하단에 노란 톡 QR 코드가 보실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에 바로 입장이 된단 말이죠. 사실 이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르면은 오른다고 걱정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은 노란 톡을 통해서 충분히 또 AS를 좀 드리니까 오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런지 이 부분들 체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많은 분들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 창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방송 끝나고도 위원님 만나볼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 바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강한 종목에서 눌림목만 공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시장이 아무리 혼탁해도 시장과 무관해요. 뭐 그럼 어떻게 해야 시장과 무관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은 입장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다 보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또 위원님과 이곳에서 양방향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요.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이번에 점검받고 싶은 종목, 한국 PIM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저점에서 공략해 주셨는데 너무 지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요. 어떻게 좀 점검 받아봐야 할까요? 뭐 중간중간에 AS를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니 좀 일주일 내내 내렸습니다. 물론 일주일 전에 가격 라인 이익절 잡아드리고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런지를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역시나 일주일간 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렸던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이런 좋은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런지 딱 체크하셨다면 더 좋은 가격에 아마 대응 가능하셨을 텐데 바로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모든 종목은 결국엔 타점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런 자리들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샀어야 하는 맥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상승률이 130%가 넘어요.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가격, 익절 구간을 설정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 12만 5천 이 정도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아쉽게도 그 구간을 깨뜨렸습니다. 네,
이제는 보내줘야죠. 물론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었고 또 목표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중 절반은 챙기고 가자. 남은 물량으로 좀 수익 극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물량은 이제는 좀 보내주고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오면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또 점검해 주시니까요. 소통 창구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 만나보고 가야겠죠. 위원님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요. 네, 알지노믹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또 앵커님이 뭐 1112 관련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도 그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부가 릴리 쪽에 또 투자 유치를 했잖아요. 7,500억 정도가 되나요? 뭐 그 정도에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릴리와 협력을 하는 사이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인 협력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장된 지 3개월 좀 안 됐습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내 눌렸다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직전 고점대를 넘는 순간 네, 또 강한 탄력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다만 이 종목은 신규주입니다. 이제 3개월 거의 됐어요. 때문에 이제 나올 물량들 보호예수 물량들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현재의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가격 전략은요. 일단은 25만 원의 목표가를 설정하고요. 손절 가격은 16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위든 아래든 흐름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AS를 좀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보호예수 물량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지노믹스 목표가 25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한 번 더 위원님 무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한 40분 정도부터 해서는요. 바로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할 겁니다. 혼탁한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은 강한 종목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강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겠죠? 오르내리락 한단 말이죠. 그런 내리락만 여러분께서 잘만 공략해낼 줄 안다면 시장 무관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맥점 공략해 볼 수 있는 방법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오늘 저녁 6시 30분이고요. 포털 사이트에 급등수사본부 검색하시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6시 30분입니다. 잠시 후인데요. 위원님과 여기서 양방향으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급등수사본부에서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충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서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R 시간입니다. 오늘 김대준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오늘 좀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장을 평가할 때 네. 힘든 장이 있고요. 어려운 장이 있습니다. 힘든 장은 얼마 전에 우리 경험했었죠. 대외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빠질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좀 기다리는 측면으로의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장이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은 무엇이냐?
지수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지는 않는데 내 종목만 못 가는 형태의 시장이 어려운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장은 단기간 내 시장 흐름이 마감되어지는 형태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장에서는 일부 현금화해서 지수가 상향 전환으로 확인되었을 때 다시 산다던가 아니면 오르내림의 반복적 주가 상황에 흔들림이 나타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형태로의 시장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지금 시장이 바닥을 아직 찍지 않았고 어려운 장의 연속 선상에서 시장이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한 3가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 그림이 준비되면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 거래 대금 측면에서 증가 추세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고요. 직관적으로 잘 보실 수 있는 내용이 하단에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가 거래 대금입니다. 흔히 주가가 상승할 때는요, 거래 대금이 동반해서 증가하는 추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내에서 거래 대금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난 3월 초에 60조 원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40조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0조로 줄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0조 원으로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 추세에서는 시장이 전환하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거래 대금이 감소 추세로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조정 기간입니다. 조정 기간이 무엇이냐? 우리가 통상 고점을 찍어주고요. 다시 시장이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기간이 통상 한 달 이상의 기간차를 두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해서 한 달 정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뚜렷한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한 달 이상의 조정 기간 차를 두어야지만이 주가는 재상승 과정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과거의 주가 상황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차트 흐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난해에서부터 상승 전환하는 모멘텀이 나타난 지점에서의 조정 기간에서의 기간을 보게 되면 지난해 7월, 8월, 9월 2달 반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상승 전환할 때에도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3월 초에 주가 고점 찍고 조정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기간적으로 아직 짧다라는 측면에서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지수의 변곡점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외국인이 시장 수급상 측면에서 주도적 흐름으로의 시장을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고요. 조금은 어렵지만 흔들림 과정에서의 진행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힘든 장은 끝났고요. 어려운 장 상황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르내림의 반복적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기다려준다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번 장도 다시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측면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주사 따끔 맞고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여유 좀만 가져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오늘 첫 번째 차트부터 만나보고 갈게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요 G2G 바이오입니다. 사실 이 종목 삼성 바이오 이제 에피스랑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기술을 확보하기도 했고 파트너십 체결 소식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좀 등락폭이 굉장히 좀 큰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보면은 지금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장대 음봉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 앵커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거래량 동반했고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장중 위아래 40% 정도 움직였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도 걱정스럽지만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G2G 바이오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애매한 구간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흔들린 과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갈 자리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흔들림의 과정의 흐름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흔들림이 왜 나타날까요? 오늘 거래량 크게 동반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죠. G2G 바이오 같은 경우 상장이 지난 8월에 상장되어졌습니다. 얼마 안 됐죠. 상장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통 초기 상장 국면에서의 신규 종목들은 1년이 지나고 나서 투자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의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이 물량 출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기간차를 두고 지켜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장할 때 IPO 측면에서 이 공개 진행됐던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90만 주 되고요. 8월에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6개월이 넘어갔죠. 그래서 기관의 보호예수 해주 물량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좀 더 가벼울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오늘 900만 주 거래됐죠. 전체 상장 주수가 1,6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장 주식의 반절 정도가 오늘 거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고 싶은 사람도 오늘 다 사셨고요. 팔고 싶은 사람도 오늘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에서의 주가 출발 흐름의 상황입니다. 거래량, 장대봉이죠. 주가도 위아래 구간에서 엄청나게 흔들어주는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승 에너지를 오늘 상당 부분 쏟아부었습니다. 이럴 때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일정 구간 해당 주가, 그러니까 오늘 음봉 구간에서의 가격 수준에서 오르내림의 가격 차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 본다면 나는 가지고 있다. 현재 가지고 있으면 아직 팔 필요 없습니다. 왜? 추세상 흐름을 판단해 볼 때 우리가 60일 이동평균선을 추세 흐름으로 보는 이동평균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상승 유지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필요는 없는데요. 사고자 하는 매수를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크게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 수준에서 사기보다는 오늘 장중 저점의 꼬리 부근에서의 가격이 있죠. 이 가격 구간,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판단해 드린다고 한다면 93,000원 전후 가격, 오늘 10만 원으로 주가 종가 끝났고요. 장중 저점은 93,000원입니다. 당분간 오늘 시장에서의 저점, 오늘 시장에서 고점부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에서의 며칠간의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저점에서 모아가는 형태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유자는 유지, 또 신규 진입자에게는 저점에서 모아가 보자,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차트 열어볼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또 장 막판에 7% 상승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좀 차트로 분석해 주실까요? 은서 앵커 SK 하이닉스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팔아야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요. 판단하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 시장에 대한 판단을 앞에 서두에 설명을 드렸었죠. 거래량이라든가 또 최근에 매매 주체에서의 동향이라든가 전반의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서의 모습과 또 좀 더 조정을 받아줄 수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두 가지가 현재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차트의 흐름도 이러한 모습들로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한지 한번 직관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흐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했고요. 전체적인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역 헤드 앤 숄더, 우리가 보통 어깨와 머리 상황에서의 이 뒤집어 놓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주가 바닥을 찍는다. 우리가 삼중 바닥격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역 헤드 앤 숄더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중간 단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상향으로의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상향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고점 돌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긍정적 시나리오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이 수평화되어졌습니다.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위로도 갈 수 있는 수평 단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20일 전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쯤 됩니다. 우리가 이동 평균선은 움직이는 평균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격의 20일 전 이후의 가격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0일 전 주가 상황이 지금 현 수준보다는 낮은 주가에 위치해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제 100만 원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하이닉스에 대한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장에서 주가가 상승해서 100만 원 이상의 주가가 운용이 되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진다. 그러면 고점 돌파합니다. 그런데 내일 장에서 다소간의 쉬는 구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어진다. 일정 부분, 큰 폭은 아니지만 조정 단계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20일 이동 평균선이 하향화, 며칠 후에 이번 주 후반부에 하향화 되어질 가능성도 있는 변곡점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대한 차트로의 판단으로 해석해 볼 때에는 지금 어떠한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고점이 11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110만 원 고점을 충분히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지금 상방 트렌드로의 해석이 가능하고 조정이 진행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금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측면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의사결정하지 마시고요. 내일이나 모레장에서 10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따라잡는 전략적 대응. 내일이나 모레장에서 가격이 정체돼 있으면서 소폭 또는 소폭 상승해서의 흐름들이 진행된다면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는 당분간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 대응적 전략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이닉스 이렇게 100만 원 좀 기준 잡아보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지켜보고 대응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특징 좀 만나볼게요. TMC입니다.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흐름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이 종목 간략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재료가 있었죠. 그 특수가스에 대한 그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종목이고요. 소부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재료 가치가 반영되면서 또 밀렸습니다. 이게 가장 애매하죠. 주가 올라가다 윗꼬리 달고 밀릴 때 가장 애매한 가지고 갈까 아니면 팔고 갈까 고민되어지시는데요. TMC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림 보시면서 짧게 한번 이 차트의 부분들을 통해서 전략적 접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대량 거래입니다. 그리고 최근 내에서의 거래량 증가 추세의 흐름을 볼 때는 예사롭지 않은 거래량 증가 추세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60일 이동 평균선은 완만하나 상향으로의 진행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 차를 보게 되면 20일 전 가격 수준이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가 수준에서의 20일 이평선 간의 흐름에 있어서 상향으로 전환되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오늘 흔들림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흔들림 과정이 아니고요. 물량을 뺏어가기 위한 흔들림 과정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상향화라는 건 고점 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점 돌파 진행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TMC 내일장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후평과 함께 TMC 내일장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대준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대준 위원의 수익률 탑5 종목입니다. 한화 갤러리아 지난달 소개해 주셨는데요. 무려 한 달 만에 99.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유진테크 역시 목표가 달성하고도 95.9%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1월에 소개해 주신 에코프로비엠과 JNTC, 클로봇까지도 지금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도 이제 점검 몇 종목 받아보고 갈게요. 먼저 받아볼 종목 KMW인데요. 네. 이 종목도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점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통신체계 변화에 대한 긍정적 시나리오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4세대, 5세대, 6세대 통신체계가 8년 주기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 2018년 그리고 올해 내년에 6세대 통신으로 전환하면서 무선 통신기기들의 장비 수주가 많아지는 시즌에 돌아왔기 때문에 가격적 흐름에서의 상방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의 KMW에 대해서 지난 15,000원, 16,000원 이럴 때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간 단계에서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오르내림의 편차에 의한 뭐 여러 가지 그 손절가라든가 전환가라든가 이런 가격을 터치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이 추가의 흐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보다는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된다면 과거에 2008년, 2018년 뭐 요 즈음에서 주가가 10배거라고 하는 10배 가까운 상승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KMW 6세대 통신으로 이제 전환하는 단계에서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10,000원 수준에서 이제 뭐 20,000원 좀 넘어가는 한 2배 정도 올라왔죠. 그렇다 본다면 추가의 여력,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KMW 중장기 유효 매력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고요. 또 이제 화장품의 계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검받을 종목 APR인데요. 이 종목도 부탁드릴게요. APR 이제 편하시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박스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추세의 전환으로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림도 함께 동반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지만 APR 같은 경우는 지난 한 4개월, 5개월 동안 박스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박스를 길게 만들어 가고 박스 돌파 이후에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제가 기법을 말씀드렸죠. 통상적으로 이 박스를 돌파했을 때 주가는 항상 박스 상단부로 회귀하는 성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돌파했을 때 유심히 보고 있다가 며칠 뒤에 박스 상단부로 내려왔을 때 이때 관심도를 가지면 추가의 상승이 진행이 되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는 뭐 추세가 전반의 흐름에서 상향화되어지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거래량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아직 거래량 측면에서 뭐 대량 거래가 만들어졌다든가 빠져나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요. 20일과 60일이 상향화 기울기로 여전하게 트렌드 측면에서 상승 흐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APR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도 차트로 함께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이번에 김대준 위원의 원픽 공략주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주가 조금 강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관심도를 가지고 살펴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산 네오룩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뭐 잘 아시다시피 OLED 관련주죠. 그리고 오늘도 한 7, 8% 주가 올랐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덕산 네오룩스는 OLED면서 삼성에서 갤럭시 S26이 이제 출시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반응도가 뜨겁게 이제 진행되어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1차적으로 왜? 국내에서는 OLED 관련해서는 원탑이고 수출도 많이 하죠. 거의 한 80% 이상의 OLED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지만 OLED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가 아직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은 OLED 쪽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OLED 시장에서 선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 거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차에서의 흐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주가 흐름이 어떠한 변곡에서의 특이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의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특이한 지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60일 이동평균선이 이중 바닥을 찍어주면서 돌아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쌍바닥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60일 이평선이 쌍바닥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또한 상향화 진행되어지는 형태에서 거래량 중요하죠. 거래량, 거래대금 중요합니다. 증가하면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벼이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을 하냐? 이런 종목들은 다음 날 개장을 해서요. 장 초반 또는 오전장에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쭉 밀렸다가 아래꼬리를 다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날 때마다 관심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형태로의 이 종목, 해당 종목에 대한 판단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까지의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수준이 4만 원 중후반 가격이기 때문에 47,000원, 48,000원 요 가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만 원까지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정도로
해석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목표가 6만 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잖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앞서서 어려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려운 장일 때는 서로 소통하면서 이 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 종목 어떻게 될까 합니까? 이런 소통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강세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니까. 이 어려운 장일수록 우리 함께하는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 한다면 저희 노란톡방 지금 우측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셔서 함께 들어오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방송에서 다 못 드린 말씀들을 함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장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위원과 함께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급등수사본부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